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적부심 소식을 전해드릴 줄은 정말 진짜 정말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예상치 못한 그런 사태였는데 어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면서 이제 오늘의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고요. 사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여부가 굉장히 좀 관심을 모았었는데 방금 전에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로는 일단 경호상 문제가 있다. 그리고 뭐 변호인들이 나와서 이 체포의 부당성을 갖다가 설명을 하면 된다라고 해서 이제 안 하기로 했다고 해요. 그래도 좀 본인이 나와서 직접 입장을 얘기하는 게 좀 어떨까 싶기는 했는데 결국 안 하기로 했습니다. 아마도 이제 경호 문제가 조금 크지 않을까 싶어요. 윤 대통령 현직 대통령입니다. 헌재 심판 이제 막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직 유지하고 있고 현직에 따른 경호 절차 따라야 됩니다. 그러니까 법원 가는데도 경호 절차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. 동선이라든지 그리고 법원에 드나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? 그런 사람들 피해서 어떻게 들어갈지 이런 부분 다 이제 경호처랑 법원이랑 협의를 하고 해야 될 텐데 특히나 지금 관저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공수처, 구금시설에서 지금 오는 상황이잖아요.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일이 너무 커지니까 결국 안 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이렇게 구금 상태가 되면은 방어권 행사 하나하나가 다 지장을 받습니다. 이게 정말 구금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은 없는 상태로 변호인들이 지금 이제 이 체포의 부당성을 법원에서 주장을 하고 또 공수처는 체포 정당했다라고 하고 법원이 이제 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결정을 하는 그런 절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이게 지금 체포 적부심 여러분들 그전에 혹시 뭐 들어보셨나요? 저도 사실 법조기자 10년 하고 그전에 제가 형사 변호사도 했지만 체포적부심 들어가 본 적은 없거든요. 온 국민이 거의 지금 형사소송법 공부를 하게 생긴 그런 상황이에요. 제가 이제 체포영장을 입수를 해서 어제 그 단독 보도를 좀 했었거든요.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이 정도였나? 저 깜짝 놀랐어요. 너무 초라하더라고요. 현직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체포된 거 사실상 지금 구금 상태잖아요. 구속된 상태랑 똑같은 건데 그 정도의 영장이면은 얼마나 법적으로 탄탄할까? 얼마나 무시무시한 내용일까?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쪽수로는 꼴랑 5쪽. 거기에다가 내란죄, 직권남용죄 그 중요한 범죄들이 막 뒤섞여 있었습니다. 5쪽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다 일일이 일러드릴 수가 있거든요. 그 내용 한번 보고 가실게요. 정말 지금 어이가 없더라고요. 그 죄명으로는 이제 내란 우두머리 그렇게 적혔고 이쪽 범죄 사실에 이제 사건 관계인 누구 적혔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피의자, 국군 통수권자이자 정부 수반으로 계엄 선포권이 있다 그렇게 적혔더라고요. 그리고 3쪽의 피의 사실인데 그 계엄 선포하게 된 경위, 야당 유도의 국회가 정부 관료에 대해서 탄핵 소추하고 예산 감액하고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의혹 등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서 특별검사 임명법을 계속해서 추진하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.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왜 그 예산 삭감하고 야당이 탄핵하고 이런 내용들은 김영한 공소장에도 있어요. 김영한 공소장은 검찰이 만든 거거든요. 근데 다 이런 것들은 다 김영한 공소장이나 다른 사람들의 그 경위에도 있는데 김건희 특검법 이거는 공수처 지금 체포영장에만 지금 있는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거기 공소장에는 내용들은 자세한 내용들은 하나도 안 남기고 지금 김건희 특검법만 여기다 좀 적어놨더라고요. 계엄의 경위로. 그리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4쪽에는 윤 대통령 계엄 선포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. 뭐 그런 내용들 있고 뭐 체포 실시하려고 했다. 그리고 특이한 게 뭐냐면은 클로징 멘트가 다 내란이 아니라 직권남용으로 돼 있어요. 뭐 어떻게 됐냐면은 계엄군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. 왜 그 계엄군들이 이제 과천청사 이렇게 들어갔잖아요. 선관위 이런 데 들어가서 야간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정보관리국 서버실을 수색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. 그리고 또 피의자는 마지막 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피의자는 김용현, 박한수, 여인영 등과 공모해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이거는 이제 내란죄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. 직권을 남용해서 성명불상의
그 국회 경비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서 표결권 행사를 방해했다. 그러니까 이 직권 남용이라는 거는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라는 게 요건이거든요. 이 지금 내란 같은 경우에는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. 그러니까 두 개가 막 섞인 거예요. 5장밖에 안 됐는데 그 두 개가 막 섞여가지고 어떤 게 내란이야, 어떤 게 직권남용이야 구분이 안 돼요. 내란과 직권남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내란죄 공수처 수사권 없다 그랬잖아요. 그리고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은 기소할 수가 없는 범죄예요. 왜냐하면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하고 외환죄만 기소할 수 있잖아요. 나머지는 다 기소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내란이냐 직권남용이냐 얼마나 중요합니까? 근데 이게 두 개가 구분도 안 되고 이렇게 5장밖에 안 되는데 섞여 있다니까요. 자, 이게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한번 제가 이거를 조금 보고 가실게요. 피디님 저기 그 공소장 한번 띄워주시겠어요? 김영현 전 장관 공소장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. 자, 이게 뭐냐면은 국회에 제출된 김영현 전 장관의 공소장입니다. 이거는 총 84쪽입니다. 자, 보시면은 야, 책이에요, 책. 목차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. 목차가 달려 있으면서 사건 관계인들의 지위 그리고 뭐 이 비상계엄 선포 전 상황 막 쫙 목차가 달려 있죠. 정보사령부 상황, 경찰청 서울시경 상황, 국군 방첩사령부 상황 이렇게 각 그 계엄에 관여한 주체들의 상황들이 다 나와 있고 거기에 무슨 지시가 들어갔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 하자에 있는 국무회의 심의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쭉 페이지 쭉쭉 넘겨주시겠어요? 그렇게 해서 쭉 목차가 달려있고 목차별로 이렇게 각 행위 주체들의 행위가 상세하게 서술이 돼 있습니다. 이 내용이 너무 기니까 제가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이렇게 83쪽이나 되고 그리고 여기는 중요한 거 직권남용과 내란이 구분이 돼 있고요. 중요한 거 각각의 비중입니다. 내란이 83쪽 그리고 직권남용은 한쪽에 채 안 돼요. 그 정도로 이 사건에서는 내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근데 헌재가 지금 심판에서 내란을 뺀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게 해서 자 비교를 해보면은 아니 물론 공소장이고 체포영장이고 이 차이는 있습니다. 체포영장 발부받은 뒤에 추가 수사를 하겠죠. 그래서 공소장을 만들 겁니다. 그런 과정을 감안을 하더라도 야 이거 너무 부실하다. 그러면 이 5장짜리에서 저렇게까지 되려고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를 뻥치기를 해야 되는 거야.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피해자가 이제 방어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방어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저 영장인 거예요. 영장의 내용을 보고 이거 아니에요, 이거 아니에요, 이거 아니에요 해야 되거든요. 근데 5장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막 내란하고 직권남용이 지금 뒤섞여 있단 말입니다. 이거 도대체 어떻게 방어를 하라는 거죠? 그러니까 이 영장을 보고 그 어떤 이제 어떤 그 현직에 있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, 제가 이런 영장을 만약에 변호인으로서 받는다고 그러면 정말 신경질 날 것 같다. 도대체 이거 변호사로서 이거 어떻게 방어를 하라는 거냐. 그거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영장이다.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물론 윤 대통령도 지금 법에 따라서 사법처리 절차로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. 만약에 뭐 체포 구속 사유가 인정이 되면 구속이 되고 유죄가 증거가 충분하면 유죄 판결을 받겠죠.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. 다 순서대로 밟아 나가야죠.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적법적 논란 이런 뭐가 소홀하다 뭐가 말이 안 되다 그런 논란은 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영장이 5장이 아니 장관도 지금 공소장이 84쪽인데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이 5장인데다가 내란하고 직권남용이 다 뒤섞였다. 이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러면 이 5장짜리가 언제 84쪽, 언제 막 수백 쪽이 될지 이거는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예측도 안 되고 굉장히 조금 두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피가 유지가 될지 한번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이 영장 내용 정말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일일이 페이지 수대로 내용을 지금 불러드렸고요.